어떤 수술 받으셨죠? 전 허벅지 프리사이즈 받았습니다. 하기 전에는 160에서 지금은 168 정도? 근데 연장한 길이는 공식적으로는 7.23?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. 운동도 하고 자세 교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컸더라고요.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늘어난 연장 길이가 있고 네. 키가 커진 아, 맞아요. 달라요. 그게 다르잖아요. 네, 달라요. 왜 다르다고 알고 계시는지. 뼈가 느는 건 느는 건데 그거 하면서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뭐 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키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. 원래 이론상 내 원래 키에다가 연장한 길이 더해야 지금 키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더 커지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약간 허리를 피고 다녀서 그런가? 당당하게 걷기. 수술하신 지 한 1년 8개월 정도 지난 소감이 어떠세요? 안 그래도 아까 그 같이 수술했던 그 형분도 같이 만났는데 그 형을 보니까 또 체감되더라고요. 근데 형이랑 저랑 같이 공감된 얘기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생각나는? 평소엔 다 이제 잊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게 키를 이제 더 이상 신경을 많이 안 쓴다?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 여기 수술하러 오는 사람들이 뭐 다들 제각각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전에 수술하기 전이 158, 60 막 이랬었어가지고 좀 남자 평균 이하라고 하기에도 더 많이 작았었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하고 나서도 사실 큰 편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하는 수술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키로 되고 싶다. 더 이상 뭔가 키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싶다. 커지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평균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만족이죠.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 많이 바뀌었어요. 그쵸. 남들 내려다본다 이런 걸 원해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남들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보다 크네 이런 생각 자체를 그냥 아예 안 하게 된 느낌? 수술 받고 이빨 떼고 이제 다시 걷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. 그런 과정들이 좀 기억이 좀 나세요?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워낙 금액도 금액이니까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만큼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재활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재활을 했던 기억이 있고 수술하기 전부터 들었던 게 오히려 그 기간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안 계시잖아요. 옆에서 도와주시던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그때는 이제 집에 가서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처음 이제 섰을 때가 제일 이제 기억이 나는데 처음 딱 섰을 때 여자친구랑 같이 울었죠. 서로 이제 감격에 와가지고 안고 울고 키가 커졌다는 게 체감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네, 다리가 길어졌다는 거는 눈으로는 보이는데 섰을 때 눈높이 달라졌다는 걸 딱 체감하는 순간 같이 안고 울었었죠. 고생했다 약간 이러면서. 키가 비슷하셨으니까 네, 맞아요. 더 체감이 네, 더 체감 많이 들죠. 제가 여자친구는 이제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. 원래는 친구 안듯이 이렇게 안았었는데 이제 이렇게 약간 품에 안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죠. 바지도 이제 기쁜 마음에 다 버리고 이제 신나게 쇼핑하면서 예전에 다 수선했던 거의 2만 원짜리 바지 사면 막 15,000원치만 쓰고 5,000원치는 버리고 막 밑단 다 자르고 이러니까 입는 스타일도 좀 약간 좀 달라진다. 맞아요. 조금 달라지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택 없이 그냥 이제 반강제적으로 약간 일부러 선택하지 않았는데 약간 아메카지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류 옷들만 입었어야 됐는데 저는 사실 그런 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. 지금은 약간 포멀한 옷도 많이 입고 항상 그대로 사면 나한테 너무 안 어울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대로 그냥 사도 뭐 하고 싶은 대로 입고. 프리사이즈 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좀 네. 하실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네네. 그 ERC 기계 있잖아요. 그 프리사이즈 연장하는 아, 네. 대고 하는 거. 대고 네. 하면 무슨 느낌이냐고. 아, 좀 간질간질한 느낌이에요. 맞아요. 간질간질해요. 사실은 초반에는 간질간질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익숙해져서 아무 느낌 없거든요. 근데 저는 원래 계획했었던 게 6에서 6.5로 계산을 하고 처음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잘 늘어나고 뼈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 특히 스트레칭이나 재활 같은 거 열심히 하니까 되는 데까지는 해보자 라고 박사님이 말씀하셔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린 편이거든요, 저는. 그리고 제가 비율이 좋았던 게 팔이 엄청 길어가지고 비율상으로 너는 이론상 10 이상으로도 해도 문제는 없다,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7 넘어서도 계속 했거든요. 그래서 7.2인가? 이까지 했는데 제 기억에 7.8인가? 그 이후부터는 조금 땡기는 느낌? 그 전까지 그냥 간지럽기만 하고 별 느낌 없고 한 6 후반부터는 약간 땡기는 느낌?
그게 아파서 못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, 연장이 많이 됐다고 해서 재활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, 근데 대신에 그 재활을 안 하고 있을 때 통증이 이제 좀 많이 왔었죠, 나중에 후반부에는. 그래서 약을 좀 많이 늘렸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약을 원래는 하루에 한 번, 두 번 정도 아침 저녁 이렇게 먹었었는데, 완전 후반에는 5번 먹었었거든요. 그 통증은 그 연장통이라고 표현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, 그거는 재활하면서 오는 근육이 늘어나는 그런 통증이 아니라 그냥 뼈 자체가 시큰거리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건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하셔가지고. 저는 진짜 진통제 먹으면서 맞아요. 뭐 버티는 방법이. 근데 왜냐면 후반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약 먹으면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연장했죠. 그래서 약 끊는데도 고생 많이 했어요. 지금 기억으로는 끊을 때 한 번에 못 끊고 줄였는데 막 식은땀 나고 오한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, 약을 끊을 때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다 과정이고. 보통 이제 수술 안 하신 분들이 네. 대부분 알고 있는 건 그냥 뭐 타박상 통증, 통, 네네네. 아니면 이제 연장통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네. 이제 통증 단계나 이제 좀 약간 느낌을 음. 비교하면 어떻게 그 수술하면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통증이 딱 2개인데, 하나는 남들이 상상할 수 있는 통증이 뭐냐면 그 스트레칭 할 때 오는 통증, 그런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그게 좀 재활 선생님들이 좀 과하게 하시거든요, 일부러. 왜냐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쭉쭉 늘어나야 연장이 잘 되니까.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통증은 신경통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약간 시큰하면서 허벅지가 찌릿하는 느낌인데, 그게 이제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겠고, 그냥 허벅지가 어딘가가 아픈데, 스트레칭 같은 거는 뭐 안 늘리면 되는 거고, 아니면 더 유연하게 좀 자주 해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, 근데 그 신경통은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막 괜히 뭐 주물러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, 결국에는 약을 먹어야 좀 잡히는 느낌? 근데 연장 멈추는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. 박사님한테도 몇 번 여쭤봤는데, 뼈가 늘어나면서 근육도 늘어나야 되고 그런 혈관이나 신경 같은 것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, 다른 건 괜찮은데 신경 같은 게 늘어날 때 그런 통증이 같이 올 수 있다,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. 일상생활 하는 거나 이제 막 운동 같은 거 할 때 네. 회복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? 오늘 그 운동 능력 검사 해보고 약간 지표가 나오잖아요. 수치적으로 확실히 회복이 다 됐구나 라는 게 보이니까, 일단은 그거를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, 사실은 그런 지표 떠나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.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는 조심스럽기도 하고, 그래서 많이 안 뛰다 보니까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었다? 그런 거는 좀 본인 스스로 느껴지긴 하죠. 근데 그거는 박사님 말로는 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운동을 하면 된다, 제가 안 한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막 일상생활 할 때 음. 막 우리가 뛰는 거는 뭐 안 한다고 하셨지만 그쵸. 어쩔 수 없이 막 급박할 때가 뛰어야 돼. 그쵸. 신호등 막 이럴 때. 신호등 네, 맞아요. 뭐 저기 뭐 세일하는데 맞아요. 저 빨리 가서 그쵸. 한 바퀴밖에 안 나왔으니까 급하게 막 집어야 되고. 하고.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뛰어도 큰 부담은 없으시죠? 근데 그렇게 막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있어요. 그 막 예전만큼 그 방향 전환 같은 거,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좀 약간 그전만큼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근데 뭐 그 오래 서 있는 걸 못한다 뭐 이런 분들도 좀 있던데, 저는 뭐 그렇지는 전혀 않은 게, 지금도 본가 내려갈 때 예매 못하면 그냥 입석으로 타는데 뭐 2시간 반, 3시간 서 있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. 최근에 제가 예비군을 갔다 왔는데, 예비군은 그 부대 특성상 다 산이잖아요. 등산을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예비군 가서 이렇게 막 오르막을 엄청 많이 다니니까 좀 땡기긴 하더라고요. 약간 허벅지, 햄스트링 쪽? 뒤쪽이? 그래서 이쪽 운동을 내가 좀 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죠. 그 운동 능력 평가했을 때 수치가 거의 한 90% 네. 정도까지 나왔는데 네.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. 근력 같은 경우에는 그 헬스를 그래도 조금씩은 많이는 안 하는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고, 그리고 스트레칭을 좀 되게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평소에도 그냥 수술 전후로. 네, 전후로도 하고 평소에도 스트레칭 자주 하고 꾸준히 스트레칭 해줬던 것 같아요. 지금 좀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? 딱 하나, 아직까지도 계속 불편한 게 하나 있는데, 그 고관절 쪽에 나사를 아직 안 뺐잖아요. 그 나사에 계속 근육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탁탁 걸리거든요, 여기가.
근데 이게 그 오늘 여쭤보니까 그게 아마 그 나사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근육이나 아니면 뭐 인대 같은 게 이렇게 걸릴 수 있다. 그래서 나사 빼고 나면 훨씬 이 뼈가 둥글둥글하니까 훨씬 부드럽게 이렇게 될 거라고, 이질감이 드는 건 아마 그것 때문일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빼고 나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 말고는 뭐 크게는 문제는 없습니다.